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낙관론만 펼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이 붕괴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고 강남구 보건소도 야간과 주말에 경증 환자를 맡겠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계속 여러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꽤 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총리께서 해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8월 21일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었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늘었습니다. 즉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라는 건데 보건복지부 차관 얘기는 이동환 의원님. 네. 한덕수 총리 얘기는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가 지금 누군가를 허수아비로 딱 지명해 놓고 그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저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에 전국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 숫자가 58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에 살펴보니까요. 이게 55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에서는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전공의들은 당연히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이 됐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말씀하셨는데 나와가지고 의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세서 그랬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 순간들을 모면해가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을 공격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무능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대 이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 관리를 통해서 결국 미래의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조삼모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일은 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의사들을 지금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 군의관들이 사실상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릇이 어디 있는지, 냄비가 어디 있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시술이나 수술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 혼란의 이 결과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군의관 투입한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무능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전공의가 가장 잘못한 행동을 했다. 국무총리가 얘기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실 전문의는 늘었고 전공의 이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분명 정부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여러 지역 거점 병원들이 야간이라든지 혹은 휴일에 문을 닫는다라는 취지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주대병원에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운영을 제한하고 심정지 환자 그러니까 극한의 생명의 위기에 몰린 환자만 일단 받겠다는 얘기. 하루는 의료진 필요도 감안하겠다. 경기도 혹은 수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대병원 많이 가시는데 지금 응급 상황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연찬회 때 친윤 친한할 것 없이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었는데 여기서 이주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말한 걸로 전해지면서 논란도 있었죠.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6개월 버티면 이긴다라는 정말 발언을 하셨는지. 다만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장관께서는
이 유사한 발언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료계를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그런 30년 이상의 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의료계가 무조건 정부는 의료계를 못 이긴다 이런 30년 동안 관행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발언을 하셨거든요. 비공개로 이렇게 네네. 좀 편하게 얘기하자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히 언론 비공개였기 때문에 뭐 녹취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억하는 바는 이긴다는 표현은 썼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버티면이라는 그 표현은 제 기억에 없고요. 저는 분명히 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 네. 이긴다는 표현 그 자체도 의사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예 의사들을 완벽한 적으로 돌리면서 반년만 참으면 우리가 이기니까 그럼 의료계획 성공한다. 뭐 반년 동안에 여러 지금 의료 공백 사태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좀 감내할 만하다는 걸로 들렸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6개월이라는 표현은 기억이 없다. 이게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주호 부총리 얘기는. 6개월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번에 25년 학년도 그 입시에 있어서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이기는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지금 정부가 의사들에게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뭐 75% 정도는 작년 4분기 정도에 비해서 75%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4분기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비상진료 체계로서 이 의료 공백 사태를 메울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그게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줄어들어 있는 의사들이 지금 업무 과부하가 있고 비상진료 체계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답답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6개월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그럼 의대생 정원을 또 정할 때 그때 다시 문제가 될 텐데 그럼 그때도 또 이기고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 당국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 얘기까지 2살 여자아이가 11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안타까운 사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